모과와 함께 먹은 바로 이것 때문에 암과 치매에 걸렸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기관지와 면역력의 특효약인 모과에도 최고의 궁합인 것이 있고 나쁜 궁합의 음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모과도 잘 먹어야 몸에 좋은 것이지요. 몸에 안 좋은 음식과 함께 드시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암과 치매 예방을 위해 모과와 최악의 궁합인 세 가지와 최고의 궁합인 음식 세 가지를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모과를 절대로 드시면 안 되는 분들까지 계신데요.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꾸러기 건강닥터입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계신가요?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소중한 분들께도 많이 공유해주시고 꾸러기 건강닥터 많이 소개 부탁드려요. 앞으로도 최고의 건강 정보만 전해드리겠습니다. 모과를 보고 3번 놀란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첫 번째로 모과가 너무 못생겨서 깜짝 놀라고, 두 번째로 모과의 향이 정말 좋아서 놀라고, 마지막으로 모과의 시고 떫은 맛 때문에 놀란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지금부터는 네 번째로 한 번 더 놀라셔야 합니다. 바로 모과의 엄청난 효능 때문이지요. 모과는 장미목의 열매로 참외를 닮아 목과, 즉 모과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는데요. 못생기고 끈적거릴수록 영양이 특히 풍부한 모과는 기관지와 면역력의 최고인 과일로 유명하답니다. 요즘 갑자기 날이 추워져서 으슬으슬 감기 기운이 돌 때 모과차 한 잔 호로록 마시면 감기가 얼씬도 못하는 것이지요. 이보다 사실 모과는 근육 질환에 특히 효능이 엄청난데요.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 줄고 근육 경련이나 다리에 쥐가 날 때 참 좋습니다. 각종 비타민과 철분, 마그네슘까지 풍부해서 전해질 수치를 딱 맞춰주는 것이죠. 어물전 망신은 꼴뚜기가 시키고 과물전 망신은 모과가 시킨다는데 효능을 잘 살펴보면 모과는 과물전에 으뜸가는 과일이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건강에 좋은 모과도 같이 먹으면 건강을 해치는 음식들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럼 지금부터 모과와 함께 드시면 암과 치매 예방에 나쁜 최악의 궁합인 세 가지와 우리의 수명을 건강하게 연장시킬 수 있는 최고의 궁합인 음식 세 가지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최악의 모과 음식은 바로 달달한 모과청과 모과를 계피와 시럽으로 굳힌 모과전과입니다. 최근 들어 동장군이 기승을 부려 날이 부쩍 차가워졌는데요. 이때 면역력을 챙기고 감기와 기침 예방을 위해서 모과청으로 달달하게 차를 드시고 간식으로 모과전과를 드시는 분들이 참 많으십니다. 물론 모과에 가득한 비타민C와 구연산, 유기산들이 기관지에 직접 작용해서 매우 뛰어난 효능이 있습니다. 또한 면역력을 쑥쑥 높여주니 요즘처럼 일교차가 심할 때에 꼭 챙겨 드셔야 하지요. 게다가 바로 이 성분들이 몸속의 신진대사를 돕고 항산화 작용으로 몸속의 피로물질인 젖산을 딱 제거하기 때문에 몸의 활력을 되찾고 피로를 가시게 하니 최고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모과라도 모과청과 모과전과로 드시면 안 되는 것이죠. 여기서 질문이 참 많으실 텐데요. 모과의 유기산이 치아를 손상시킨다고 해서 일부러 꿀이나 설탕에 절여 드시는 분들도 계시지요? 맞습니다. 시럽으로 모과를 코팅해서 드시면 모과의 시큼한 유기산이 치아의 범랑질을 손상시키지 않으니 좋습니다. 또한 모과와 계피가 참 좋은 궁합이라 모과전과에도 계피를 넣어 드시는데요. 모과와 계피, 시나몬은 함께하면 영양의 시너지를 주는 엄청 좋은 조합의 식재료이지만 문제는 바로 설탕, 당분입니다. 유기산을 막을 만큼 설탕물에 푹 담가서 드시면 당연히 혈당이 급상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모과전과와 모과차를 식후에 드시기 때문에 식사 중에 올라간 혈당을 또 한 번 올리면서 혈당 스파이크까지 불러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올라간 혈당은 인슐린 저항성을 올리고 우리의 혈관 속에서 당독소가 되어 만성염증을 일으키는 것이죠. 결국 우리 몸과 장기 속을 가득 채운 염증들이 각종 질병을 부르고
암을 부르는 것이지요. 또 뇌의 기억력을 책임지는 해마의 크기를 줄여 치매를 불러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건강에 참 좋은 모과를 설탕에 절여 드시기보다는 더 좋은 조합의 식재료들과 함께해서 드셔야 합니다. 그럼 모과가 어떤 식재료와 최고의 궁합인지 한번 알아볼까요? 여기서 첫 번째로 추천드리는 모과와 최고인 식품은 바로 생강입니다. 생강과 모과는 정말 두말할 필요 없이 최고의 궁합입니다. 모과와 생강의 비타민과 사포닌이 함께하면 그 효능을 2배로 늘려줄 뿐만 아니라 살균 효과까지 더해주는데요. 일단 생강의 알싸한 매운 성분인 진저롤과 슈가올이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각종 세균과 바이러스와 맞서 싸우면서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거기에 더해서 혈액순환을 돕고 혈액을 깨끗하게 청소해서 질병을 미리 예방하는 것이죠. 이 모든 효능을 모과와 함께 하시면 엄청난 시너지를 발휘하니 반드시 모과와 생강을 함께 챙겨 드셔야 하는 것이랍니다. 생강의 강한 약성을 모과의 구연산이 균형을 맞춰주고 반대로 모과의 시큼한 맛을 생강의 알싸한 맛이 적절히 맞춰주니 맛은 물론 영양적으로도 최고의 찰떡궁합이랍니다. 잠깐 모과가 건강에 좋다니 건강을 위해 모과의 과육을 드시려고 하면 퍽퍽하니 먹기가 어렵지 않으셨나요? 사실 모과는 식감이 좋지 않아 식용으로 드시기보다는 편으로 썰어 말린 후에 약재로 많이 사용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집중!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해 최고의 레시피 팁을 챙겨드릴게요. 모과 특유의 진한 향기는 끓여서 차로 우려 드시면 배가 되는데요. 다른 차와 달리 조직이 단단해서 끓여서 드셔야만 그 향기와 영양의 진가를 보실 수 있답니다. 모과를 2mm 정도로 얇게 썰어 생강과 함께 말려두셨다가 한쪽씩 넣고 끓이시면 빨간 홍차빛을 띤 기적의 영양 가득 면역력의 최강인 모과차가 되는 것이죠. 또한 에너지의 흡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설탕 대신 꿀을 조금 넣어 드시면 더 맛있게 드실 수 있답니다. 그럼 여기서 두 번째로 모과의 최악인 것은 바로 모과씨입니다. 가끔가다 모과의 약성분을 모두 챙겨 드시기 위해서 일부러 모과의 씨까지 통째로 끓여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잠깐! 모과의 씨는 절대로 드시면 안 됩니다. 모과 씨에는 아주 소량이긴 하지만 청산, 아미그달린 독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현기증이나 심각한 두통을 유발하고 인체에 매우 해로울 수 있습니다. 사실 모과는 약성이 매우 훌륭하여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과일인데요. 모과의 과육은 소화기관을 튼튼하게 해주고 몸에 열이 모여 화병처럼 속이 답답한 분들께도 참 좋습니다. 게다가 모과의 가지와 뿌리는 다리에 쥐가 자주 나고 근육 경련이 심할 때 달여서 한의학 재료로도 사용되어 왔는데요. 예로부터 모과의 예쁜 꽃은 피부의 미백과 주름 개선에 매우 훌륭한 효과가 있어서 화장품과 팩의 원료로도 사용되어 왔답니다. 또 잘 익은 모과의 아름다운 향기는 마음을 편안하게 안정시켜주는 심신안정의 특효라 거실이나 방에 두시고 방향제로 쓰기도 하시지요. 하지만 모과의 씨는 조금이지만 청산이 들어 독성이 있으니 되도록이면 씨와 씨방의 부위를 제거하고 드셔야 하니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럼 여기서 모과와 최고의 궁합인 두 번째 식품은 바로 소고기입니다. 모과를 드시면 시큼한 맛에 깜짝 놀라지 않으셨나요? 맞습니다. 이게 바로 모과의 유기산인데요. 모과 속 유기산이 몸속에서 혈액순환을 돕고 온몸의 손발끝까지 피가 돌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요. 또 위장에서 소화효소의 분비를 도와 함께 먹는 음식들의 소화와 영양의 흡수를 최고로 끌어올려주는 것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모과의 따뜻한 성분이 온몸을 돌면서 다리쥐나 종아리쥐, 허벅지의 근육 경련까지 완전히 해결해 주는데요. 바로 이때 소고기와 함께 드셔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소고기에 엄청나게 함유된 고품질의 동물성 단백질이 쥐가 난 근육에 단백질을 가득 공급해 주는데요. 바로 이 작용을 모과가 함께하면 나이가 들면서 빠지는 노년 근육을 딱 보충해 주고
탄탄한 근육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게다가 모과와 소고기는 칼슘까지 가득해서 골밀도를 높여 뼈를 튼튼하게 해주는 궁합이라 뼈 건강과 골다공증에도 참 좋으니 꼭 반드시 함께 챙겨 드셔야 한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모과와 최악의 궁합은 바로 신장이 약한 분들입니다. 모과를 드실 때의 씁쓸하거나 떫은 맛을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게 바로 모과에 들어있는 타닌 성분입니다. 타닌은 모과의 사포닌과 함께 암세포의 발생을 막고 항암작용을 해서 각종 암을 예방하지요. 게다가 모과의 플라보노이드 성분은 천연항생제라고 불릴 정도로 엄청난 항염작용을 하는데요. 바로 이 이유 때문에 간지러운 피부염과 아토피에도 모과를 추천드리는 것이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모과의 타닌은 한 가지 큰 문제가 있는데요. 바로 체내에서 수분을 없애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타닌이 몸속에서 수분을 딱 빼앗아가니 설사약으로 쓰일 만큼 효능이 참 좋지만 과하면 변비를 일으키고 장경색까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신장에 작용하여 소변을 농축시키는데요. 이는 이뇨제와 딱 정반대의 역할을 합니다. 소변에서 수분을 빼앗아가면 소변이 농축되어 요산의 농도가 높아지고 신장에 큰 무리를 주게 되는데요. 결국 신장결석, 요로결석, 신장염과 암까지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떫은 모과는 우리의 위장에서도 수분을 뺏어갈 수 있으니 위궤양이 있으시거나 위산이 과다할 때에는 피해 주셔야 합니다. 또 이뇨제를 처방받아 드시는 고혈압 환자분들의 혈관에서도 수분을 빼앗아 나트륨 농도를 급격히 올리고 심한 경우 심근경색과 뇌경색까지 일으킬 수 있으니 과도한 섭취는 주의해 주셔야 합니다. 게다가 타닌이 철분의 흡수를 딱 막아버려서 빈혈이 있으신 분들도 꼭 주의해서 드셔야 합니다. 그럼 신장이 약하거나 고혈압 또는 빈혈이 있는 분들은 절대로 모과를 드시면 안 될까요? 아니죠.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추천드리는 모과와 최고의 궁합인 마지막 세 번째 식품은 바로 호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모과의 탄닌이 우리 몸속에서 수분을 빼앗아가는 것을 호두가 딱 막아줍니다. 놀랍지 않으신가요? 호두에 들어있는 알파리놀렌산이 뇌 건강과 집중력, 그리고 치매 예방에 최고라는 사실은 이미 잘 알고 계실 텐데요. 바로 이 호두가 모과 속의 탄닌을 딱 막아주어 체내의 수분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게다가 호두의 불포화 지방산과 항산화 성분이 모과의 효능을 배로 끌어올려준답니다. 혈관 속에 노폐물을 배출해서 심혈관 질환과 당뇨, 고혈압까지 예방하고 관리해주니 앞으로는 꼭 모과를 드실 때에 호두를 함께 챙겨 드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모과와 함께 드시면 최악의 궁합인 세 가지와 최고의 궁합인 음식 세 가지를 모두 알아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함께 정리해볼까요? 먼저 모과를 설탕에 절여 모과청이나 모과정과로 드시지 말고 생강과 함께 끓여 향긋한 차로 드셔야 해요. 또 모과씨는 꼭 빼고 소고기와 함께 드시면 좋아요. 마지막으로 모과는 신장이 약하시거나 고혈압 또는 빈혈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꼭 호두와 함께 드셔야 한답니다. 어떠신가요? 몸에 좋은 모과, 좋은 궁합의 음식과 함께 잘 조리해서 드셔서 여러분들의 건강을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그리고 소중한 가족과 지인분들께도 많이 공유해주세요. 항상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기도드릴게요. 지금까지 꾸러기 건강닥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